일단 우리가 뭐 그동안 뭐 샘플링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샘플링 프로세싱, 내가 샘플링을 가지고 샘플링한 그런 소스들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효과들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뭐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디사이저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처음에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배웠냐? 뭐 뭐야? 필터부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증폭하는 그 부분 세 파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신디사이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LFO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LFO 파트는 기본적으로는 엔벨롭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엔벨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소리를 변화시키는지, 물론 엔벨롭이라는 그 우리가 뭐 필터 엔벨롭, 앰프 엔벨롭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필터 엔벨롭, 뭐 앰프 엔벨롭 얘네들이 물론 실시간으로 내가 건반을 누르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소리가 어떤 식으로든 변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이제 이 LFO라는 것을 이제 적용해서 또 그 한계를 넘는 다른 방식으로 소리를 실시간으로 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FO가 뭔지 LFO의 이제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LFO라는 것은 뭐 로우, 뭐 말 그대로 여기 써 있듯이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 로우 프리퀀시라는 거는 뭐 저주파, 뭐 저주 한국말로 하면 저주파, 아니면 뭐 아주 낮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설명할 수 있겠죠. 아주 굉장히 낮은 저주파를, 오실레이터는 뭐예요? 오실레이터는 소리를 이제 밖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는 그런 뭐 기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주파수의 어떤 소리를 내보내는 장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낮은. 근데 어느 정도로 낮은 소리냐?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20Hz 이하의 극저주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뭐 신디사이저 종류에 따라서 20Hz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1Hz부터 뭐 1Hz부터 뭐 보통은 이제 지금 우리가 20Hz 이하의 소리를 발생한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신디사이저 종류에 따라서는 뭐 20Hz 이상의 LFO를 발생시키는 신디사이저도 있습니다. 뭐 한 100Hz 정도, 100Hz 정도까지 하는 것도 있었죠. 근데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LFO가 20Hz를 넘게 되면은 이제 피치가 우리 귀에 느껴지게 되는 거죠. 물론 20Hz의 소리를 귀로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20Hz 뭐 심지어는 30Hz 20에서 30Hz 사이의 소리도 우리가 듣기는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좀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굉장히 이제 귀가 프레시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몸의 진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Hz 이상의 소리들은 이제 웬만큼 이제 귀가 어느 정도만 이제 프레시하면 뭐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리죠. 근데 이제 음악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느낀다랑 들린다랑은 좀 얘기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뭐 피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거보다 30보다도 이상이 돼야지 뭐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LFO라는 것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20Hz 이하의 아주 낮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저주파를 발생시키는 오실레이터다.
자, 이게 이제 LF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왜 20Hz 이하의 소리를 발생하는 LFO가 필요한 것인가? 그러려면 이제 소리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소리의 특성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파형을 가진 소리가 합쳐지게 되면 그 두 개의 파형이 새로운 어떤 파형을 만들어내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고주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어떤 소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여기 굉장히 낮은 저주파라는 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Hz다. 이거면 1초에 한 번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1초 동안. 그리고 만약에 뭐 10Hz다. 그러면 이건 1초에 10번 진동한다는 얘기죠. 진동이라는 건 뭐냐면 요렇게 요게 한 번이에요. 요게 한 번. 요걸 우리가 한 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가 만약에 여기다가 그 파형을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얘는 지금 한 번 몇 번 진동한 거냐?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한 거죠. 3Hz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 걸렸다면 이제 3Hz가 되는 거죠. 어쨌든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이렇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파형, 즉 뭐 파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동수, 뭐 주파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소리가 합쳐지게 되면은 소리의 파형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변화한다고 했어요. 주기. 이게 어떻게 해봐야 알겠지만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까지가 1초라고 했을 때 1Hz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소리가 합쳐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식의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정확한 요거를 바꾼 결과물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소리가 두 개가 합쳐지면 하나의 큰 주기도 있는데 그 안에 또 작은 주기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작은 주기들이 또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제 신디사이저 적용을 해서 어떤 내가 오실레이트에서 어떤 소리를 발생시켰을 때 그 소리 그냥 땡 하면 그냥 땡 하고 끝인데 그 땡에다가 땡 이런 식으로 주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뭘 이용해서? LFO를 이용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LFO는 20Hz 이하니까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니까 이 소리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소리의 톤 자체에는 처음에 오실레이터에서 발생되는 톤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제 소리의 어떤 특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떤 소리가 커졌다 작았다 한다든지 여러 가지 특성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설명 잠깐 했지만 목적으로 넘어가서 이제 엔벨롭 우리가 소리의 어떤 특성을 만들어 주는 거는 엔벨롭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엔벨롭이라는 어떤 파형을 만들어서 파형은 아니고 어떤 커브를 만들어서 이거를 필터에다 걸어줄 수도 있고 앰플리튜드 단에다가 걸어줄 수도 있고 해갖고 필터를 실시간으로 마치 오토메이션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아니면 볼륨 오토메이션을 한 것처럼 앰플리튜드 단에다 걸어가지고 볼륨이 어떻게 커졌다 어떻게 작아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단 이제 이 엔벨롭에 어떤 한계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실시간으로 소리를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소리를 반복시킬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건반을 한번 땡 눌렀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엔벨롭으로 뭐 와우 와우 뭐 이런 소리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건반 한번 딱 누르면 와우 한번 되고 내가 그래도 계속 안 띄고 건반을 누르고 있다면 제일 마지막 그 엔벨롭 곡선의 제일 마지막에 뭐 입력한 그 소리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와우 이렇게 되는 거죠. 와우 한 번만 그 특성은 한 번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LFO를 사용해서 소리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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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주기를 가지고 반복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덥스텝 뭐 아니면 뭐 이런 데서 뭐 와블 베이스 이런 것들이 다뭐 바바바바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 LFO를 사용하게 되면 근데 뭐 인벨롭으로는 그냥 와우 하고 끝나는 거죠. 아니면 와우 내가 건반을 안 띄고 있으면 와우 이렇게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LFO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소리를 변화시키고 실시간이면 내가 건반을 누르고 있는 사이에 시간이 가면서 어떤 소리의 특성이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반복을 시킬 수 있다. 뭐 조금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주기. 반복은 아주 그냥 평범한 단어고 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LFO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LFO를 내가 사용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자, 우리가 전에 배운 엔벨롭 같은 경우에는 앰프단에다 걸 수도 있고 필터단에다 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앰프단에 엔벨롭이 하나 달려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필터단에 엔벨롭이 하나가 달려 있죠. 그래서 엔벨롭 이렇게 요 각 단에 이렇게 달려 있었죠. 그래서 뭐 필터 엔벨롭, 뭐 앰프 엔벨롭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오실레이터는 이렇게 뭐 앰프, 필터 이렇게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있어요. 오실레이터, 앰프, 필터 이렇게 독립된 개체처럼 LFO라는 게 독립적으로 뭐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어디론가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내주는 건 당연히 얘 외에는 이제 이 세 개가 있죠. 이 LFO 외에는 뭐 오실레이터, 앰프, 필터 이렇게 세 부분이 신디사이저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LFO를 내가 오실레이터로도 보내줄 수 있고 앰프로도 보내줄 수 있고 필터로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엔벨롭 배울 때는 엔벨롭은 오실레이터하고는 관계가 없었죠. 앰프나 필터에 관계가 있었는데 이 LFO는 신디사이저를 구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 부분, 오실레이터, 앰프, 필터 이 세 부분에 다 이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단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사용하는 신디사이저에 따라서 이 LFO 단이 뭐 한 개만 지원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두 개가 지원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몇 개가 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렇게 신디사이저 뭐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마다 그 LFO를 몇 개를 지원하는지 이게 이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 원리는 이 LFO를 우리가 오실레이터로 보낼 수 있고 앰프로 보낼 수 있고 필터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 부분의 어떤 엔벨롭을 새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LFO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이제 LFO를 내가 보낼 수 있는 뭐 목적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오실레이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내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FO를 내가 오실레이터에다가 보내게 되면 오실레이터에서 보통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은 피치에 관련된 겁니다. 피치. 그리고 또 오실레이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그 로직에서 뭐 레트로 신스나 뭐 그런 것들 열어서 한번 보세요. 오실레이터에서 내가 뭘 바꿀 수 있는지. 보면 피치를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파형의 모양을 바꿀 수 있죠. 오실레이터에서 뭐 사인 웨이브를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뭐 스퀘어 웨이브를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뭐 트라이앵글 웨이브를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아까 웨이브 파형을 만들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웨이브 파형을 내가 선택하는 것, 이걸 이제 LFO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다시 이제 피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피치, 옥타브, 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다 피치란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오실레이터 옆에, 오실레이터 부에서 내가 웨이브 파형을 선택한 다음에 보통 보면 피치를 어떤 식으로 피치를 선택할 수 있는 노브가 몇 개가 여러 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 옥타브 쪽을 내가 선택할 한 옥타브씩 올라가냐, 한 옥타브씩 떨어지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었고 피치 이건 세미톤을 얘기하는 거죠. 세미톤으로 소리를 이제 변화를 시킬 수 있었죠. 내가 세미톤을 뭐 2 올려주게 되면 한음이 5음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1을 올려주게 되면 반음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반음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오실레이터에서 내가 결정을 해줄 수 있었죠. 그 튠이라는 건 얘는 뭐냐면 파인 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센트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소리의 피치를 바꾸는 뭐 그런 노브가 또 있었죠. 뭐 크게 피치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노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LFO를 이 세 군데에다가 다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실레이터 부를 포함하는 어떤 중요한 변수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피치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 세 군데가 된다는 거죠. 피치, 옥타브, 튠 뭐 이런 자리에다가 내가 LFO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LFO 뭐 어떤 파형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오실레이터에다가 보내면 만약에 뭐 이런 파형이라고 칩시다. 이런 파형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오실레이터는 소리를 발진시키는 거니까 얘도 오실레이터니까 LFO도 오실레이터니까 소리를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엔벨러처럼 한 번 하고 끝 이게 아니라 LFO는 소리를 계속 발진하기 때문에 내가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은 이 LFO의 파형이 계속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실레이터 부의 피치에다가 LFO를 보내주게 되면 만약에 이런 파형을 보내준다고 하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피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급차 소리 이거는 경찰차인가? 경찰차 소리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건반을 누르고 있는 동안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옥타브에다가 이 LFO를 보내주게 되면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피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훨씬 크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뭐 튠이라는 거는 내가 요거를 LFO를 튠에다 걸어주게 되면 아주 미세하게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오실레이터를 이제 좀 이따가 보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오실레이터의 주기라는 건 얼만큼 얘가 이 파형이 반복되느냐 많이 1초 동안 1초 안에 얘가 얼만큼 많이 반복하냐 이래서 이 주기를 바꿔주게 되면 뭐 아까 이제 피치에다 건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 주기를 빨리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천천히 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입으로 하니까 내가 정확한 뭐 스피드를 뭐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느낌 알겠죠? 이 주기를 내가 LF에서 주기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이 세 개가 이제 웨이브 파형에 대해서 웨이브 파형이래. 이 피치에 대해서 이 저주파 LFO에서 발생하는 저주파가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웨이브 셀렉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오실레이터부에서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오실레이터에서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웨이브 폼을 선택해 줄까예요. 뭐 사인 웨이브를 선택해 줄 수도 있고 뭐 트라이앵글 웨이브를 선택해 줄 수도 있고 뭐 스퀘어 웨이브를 선택해 줄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스퀘어 웨이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퀘어 웨이브. 근데 이 스퀘어 웨이브는 내가 이 스퀘어 웨이브의 모양 자체를 스퀘어라는 것, 사각파라는 걸 유지하면서 스퀘어 웨이브의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각파는 이렇게 좌우가 물론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제 정확하게 대칭은 아니지만 이해를 하세요. 좌우가 이렇게 대칭이 되게 나올 수 있는 스퀘어 웨이브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좌우가 완전히 이제 똑같은 스퀘어가 유지는 되지만 좌우의 모양이 완전히 다른 거죠. 좌우의 어떤 사이즈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파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처음에는 넓고 뒤에 가서 좁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식으로 가는 파형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뭐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배웠던 오실레이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 이제 노브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 사인 웨이브, 뭐 서투스 웨이브, 뭐 이거 여러 가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끄트머리 보면은 스퀘어 웨이브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봤을 겁니다. 못 봤으면 다시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노브를 이렇게 돌리는 동안 이 소리가 실시간으로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노브에다가 내가 오토메이션을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신디사이저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뭐 로직에서 뭐 오토메이션 같은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도 실시간으로 요 스퀘어 웨이브의 어떤 소리의 특성을 요 두 개가 소리의 특성이 달라요. 소리가 틀리게 나. 그래서 스퀘어 웨이브의 특성을 뭐 오토메이션을 통해서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신디사이저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LF를 이용해서 이 모양을 실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웨이브 셀렉터에다 보낸다는 건 요거를 대부분 얘기합니다. 요 스퀘어 웨이브의 어떤 폭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이 사각파의 폭을 실시간으로 변화시켜서 소리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느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실레이터에다가 만약에 LFO를 건다 이럴 때는 피치 계열의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 웨이브폼의 모양에 대해서 웨이브폼의 어떤 특징 모양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변화를 만들어 주는 거. 요게 이제 LFO를 오실레이터에다 적용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변화들이었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오실레이터, 엔벨롭이요.
오실레이터, 필터, 그 다음에 앰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앰프부에다가 LFO를 적용할 경우에 어떤 경로, 뭐 어떤 결과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FO는 오실레이터도 보낼 수 있고 앰프 부분에다가도 보낼 수 있고 필터에다가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LFO를 앰프에다 보낼 경우에는 뭘 컨트롤하냐? 볼륨을 컨트롤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앰프라는 것 자체가 볼륨을 증폭시키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LF를 변화하게 되면 결국은 볼륨 오토메이션의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동으로. 그죠? 이 LFO 파형을 주면서. 그래서 아까 피치에다가 내가 LFO를 보내면은 피치가 이렇게 피치가 변하죠. 근데 LFO를 앰프보에다 변하면 피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볼륨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피치는 그대로 이렇게 만약에 우라고 합시다. 한다면 볼륨이 피치가 변하네. 이렇게 음량이 실시간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LFO의 주기를 이것도 역시 주기가 결국 관건인 거죠. 주기를 빨리 한다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오실레이터에다가 LFO를 보내면은 이 피치가 변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보통 뭐 비브라토라고 표현하죠. 비브라토. 그러니까 피치가 마치 우리가 뭐 기타나 이런 걸 할 때 비브라토 이건 이제 피치가 변하는 거예요. 피치가 뭐 만약에 아주 미묘하게 변화 파인 튠에다 걸었다 그러면 뭐 만약에 기타 같은 거 우리가 구현한다 아니면 뭐 바이올린 이런 현악기를 구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제 어떤 줄을 연주하고서 그 손을 지판에 비벼주잖아요. 이때 피치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단지 피치만 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타나 뭐 바이올린이나 이런 걸로 지판을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단지 피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음량도 변하죠. 근데 어쨌든 그 두 가지를 이제 잘 우리가 믹스해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에서 흉내를 낼 수 있어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 아이는 만약에 LFO를 오실레이터에다가 보낼 경우에는 마치 비브라토 같은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LFO를 앰플리튜드에다가 보내줄 경우에는 어떤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냐? 볼륨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음악적 용어로 보통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트레몰로라 그러죠. 트레몰로. 그래서 LFO를 오실레이터에다 보내면 비브라토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LFO를 앰프에다 보내면 트레몰로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필터에다가 내가 LFO를 적용한다. 필터는 소리의 컬러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예요. 소리의 음색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시니사이저의 부분인데 내가 걔를 필터에다가 LFO를 보낸다는 것은 소리의 컬러를 실시간으로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필터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 뭐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뭐냐면 컷오프 부분, 컷오프 프리퀀시. 그러니까 어디서 필터가 꺾이게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레조넌스라는 거는 아까 뭐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한다고 설명한 거는 이제 그 꺾이는 컷오프 프리퀀시에서 그 꺾인다는 걸 더 확연하게 느껴지게 해주기 위해서 거기 이렇게 꺾이는데 요 컷오프 프리퀀시 자리에 여기가 아니겠 여기라고 합시다. 정확하게만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이 컷오프 프리퀀시에서 이 꺾이는 것을
필터가 꺾이게 되는 것을 더 강조하고 더 이제 마치 경계선처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꺾어서 내려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가 물론 이 레조넌스를 신스에서 굉장히 많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까지도 과장되게 이런 식으로까지도 해서 소리가 꺾이게 되겠죠. 소리의 어떤 음색이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LFO를 필터에다 보낸다는 건 내가 컷오프에다가도 보낼 수 있고 레조넌스에다가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레조넌스에다가 보낸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레조넌스가 이랬는데 나중에 가니까 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레조넌스는. 컷오프는 처음에는 만약에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뭐 100Hz라고 칩시다. 처음에는 컷오프 프리퀀시가 100Hz였는데 내가 LFO를 이제 보냄에 따라서 얘가 그 LFO의 파형처럼 얘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든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다시 왼쪽으로 움직였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왼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LFO는 주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100Hz에서 컷오프가 일어났다고 치면 얘는 소리가 되게 어둡겠죠. 100Hz 이상은 다 깎여 나갔으니까. 근데 이 LFO에 의해서 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움직이게 되면 실시간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러면 소리가 밝아지겠죠. 그래서 모잉 이렇게 되겠죠. 모잉. 그리고 다시 주기가 있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어두워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주기를 빨리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LFO를 필터에 이제 적용할 경우에 요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LFO를 오실레이터에다 걸 때는 이제 피치를 관장하게 되고 피치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 보통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비브라토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LFO를 내가 뭐 앰프에다 건다. 앰프에다 걸면은 앰프는 음량에 관계된 거니까 소리가 커졌다 작았다 이거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음량은 말 그대로 앰플리튜드예요. 그냥 앰프에다 걸었으면 음량이 뭐 커졌다 작아졌다 이걸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고. 필터는 내가 만약에 LFO를 필터에다 걸어주게 되면 이거는 음색에 관련된 거죠. 음색. 이 음색이 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런 식으로 주기를 가지고 이제 반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LFO에 대한 어떤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제 잠시 후에 로직에서 신디사이저를 열고서 이제 LFO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